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새벽에 여러분들 연준회의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미 연준 회의, 그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기도 하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촉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작년만 하더라도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9% 이상을 찍다가 조금씩 낮아지는 듯 하였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또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금리를 더 심하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3월달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어떤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은 금리를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린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 연준에서 어떻습니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 또는 여러분들 0.5% 아니면 동결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0.25% 정도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거듭 표명을 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응 때문에 다우지수라든지 또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도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앨런 의장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에 대한 시스템 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금융위기까지 닥쳐올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 침체 국면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만 있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우리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사실 큰 부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도 IMF를 겪었고 외환위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었을 당시에 사실 큰 부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또는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 중에서 주식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코인 투자까지도 살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국면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또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불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중에서 저는 이쪽 토지 쪽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토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실수요 목적이라든지 또는 투자 목적으로 나뉘어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땅 중에서
개발지 투자가 가장 최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도 그나마 가격적인 선방을 하는 지역이면서도, 그리고 성장이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부동산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가장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담을 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새만금 관련된 지역에 개발 가능한 지역들에 반드시 여러분들 재테크 중에서 일부를 꼭 담아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새만금에 대한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이퍼튜브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이퍼튜브에 관련된 사업을 새만금에 가장 적정지다라고 정부에서 결론까지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지금 하이퍼튜브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예비 타당성 이 통과 여부를 우리는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 하이퍼튜브만 하더라도 차세대의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떻습니까? 진공 상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교통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빠른 교통수단, 그 준비하기 위한 그곳에 지금 새만금에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예비 타당성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정도 이상을 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 미리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 평가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비 타당성 통과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한 부분은 바로 1단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2025년도에서 30년도까지 3,377억 원을 들여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시작품 구축을 추진하는데요. 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7년간 7,890억 원을 투입해서 12km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사용화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단계든 2단계든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공항 항만에서 지금 현재 올해 8월 달에 개최가 될 잼버리 대회 인근까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죠.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새만금은요, 기본적으로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들어가는 도로망,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이어서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뿐만 아니라 차세대 교통망이 될 바로 하이퍼 튜브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1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요 5천억 원 이상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부동산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조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통 SOC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민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몇조 원 이상 아니 몇십조 원 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타 결과는요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며 사업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2025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그 하이퍼 튜브는 공기 저항이 없는 아진공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 부상시켜서 시속 무려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교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하이퍼 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를 최종 확정을 했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이퍼 튜브 관련된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들어가는 12km의 그 선로는 어디에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할 텐데요. 간단하게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새만금은 중요한 게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 1축 도로 그리고 동서 3축 도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서 2축 도로가 신포항까지 이미 개통이 되었고 이어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2024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남북 1축 도로라고 하는 방조제 사업은 2010년도에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남북 2축 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이미 공사가 일부는 개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2023년도 8월 이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형 도로라고 하는 남북 동서 2축 도로, 남북 2축 도로는 올 8월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 도로가 바로 이 새만금 내부 용지 개발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어렴풋하게 잡히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새만금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곳으로 지금 이미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도로망이 바로 이 남북 3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남북 3축도로도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퍼 튜브 선로가 한 11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요렇게 지금 현재 남북 2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를 잇는 이 선로를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시험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 구간이 바로 지금 하이퍼 튜브 시험 선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바로 지금 어떻습니까? 1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군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군산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공항이 이제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지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한참 개발 진행 중에 있고 매립하거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지금 들어가기 위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비흥항 일대 영화 제작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한 6만 평 부지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군산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늪 속에서 부동산이 침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터닝포인트가 된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이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군산과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향후 10년, 20년도까지는 군산 경기가 계속해서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새만금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고, 인구가 유입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군산을 눈여겨보셔라.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보셔야만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곳, 군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자, 군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새만금 산업단지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 활용성이 높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대박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만금TV에서는 여러분들이 재테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